오늘 내가 딜러한테 차를 사러 갔는데 그 새끼가 사고차를 보여주는 거야. 네. 아니, 사고차 사도 되는 거 맞아? 어디 사고냐에 따라 다른데요. 백판넬, 뭐 뒤에 휀다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걸 감안하면 산다고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휀다 안에 숨어있는 인사이드 패널까지는 판금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휠하우스랑 멤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래도 축이 틀어져서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인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정도의 사고, 이게 주차장 나갈 때 기둥 많이 긁는 사고, 여기 부위예요. 이 정도 데미지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면 교환이나 판금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공업사에서도 한번 물어봐요. 교환할 거냐 아니면 판금하실 거냐. 근데 제 기준에서는 요 정도면은 판금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본 차가 20만 킬로가 넘었었거든. 네. 그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는 사도 되는 거야? 차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운전을 시내 주행하면서 관리를 막 안 하고 타면서 20만 킬로를 탄 거랑 관리를 잘하면서 고속도로만 가면서 20만 킬로를 탄 거랑은 상태가 천지차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차량이 이제 24만 킬로거든요. 냉간시에 시동 걸었을 때 뭐 떨림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10만 초반 차량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RPM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상품화로 들어와서 며칠 서 있던 차량이라 오랫동안 좀 서 있다가 시동을 걸게 되면 RPM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냉간시에 RPM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열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 6기통 람다 엔진인데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동일한 속도를 가더라도 경차, 뭐 3기통, 4기통 차량들이랑은 회전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를 갈 때 3000rpm을 쓰고 3000cc 이제 6기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에 1500rpm을 쓰다 보니까 피스톤 하나당 받는 출력의 스트레스, 뭐 컨디션 이런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6기통 차량에서 20만 km 넘은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보통 2만에서 3만 km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게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20만 km 넘는 차량들이 키로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인 기준에서는 얼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택시를 생각해보면 40만, 50만 소나타 K5 2000cc도 40만, 50만 타는 차량들이 많은데 3000cc 6기통 차량들은 컨디션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택시 차량들 40만, 50만 km까지 가는 노하우들 중에 하나도 차량의 그냥 오일류 관리, 기본적인 소모품류 관리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이제 키로수를 높게 많이 타셔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택시기사분들 운전 좀 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엔진오일 관리, 오일 관리만 잘 해주시면 40만, 50만까지 잘 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모품을 잘 갈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엔진오일 캡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게 20만 킬로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런 것들은 뭐 3, 4천원, 뭐 2, 3천원만 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죠. 엔진오일 게이지, 딥스틱을 뽑아서 이렇게 보셨을 때도 오일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가 떠들어 붙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셨던 엔진오일 색깔이랑 동일하죠. 또 이것조차 좀 믿을 수가 없다, 이것도 바꿔놓은 거 아니냐 하시면 캡을 열어서, 핸드폰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손전등으로 보고 안에 슬러지가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냉각수는요?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조 탱크가 있는데요, 20만 킬로쯤 되게 되면 엔진 열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300ml, 400ml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엔진 안에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2에서 한 4리터 정도가 가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동액의 색깔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보면 되는데요, 이게 엔진 시동을 걸어 놓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하는 이 압력이 여기 그대로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는 순간 그대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동을 걸기 전에 체크해봐야 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손으로 아까부터 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아, 이게 아무래도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 본네트 쇼바가 다 돼서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위험하니까 이런 것도 항상 좀 조심하면서. 전동 본네트네. 네. 3, 40만까지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차들을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30만 정도까지 타게 되면 아무래도 상품성의 가치, 즉 시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 폐차나 수출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30만 킬로짜리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한 3, 4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수출로 보내도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 굳이 내수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출 보내면 고장났을 때 리스크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수출에서는 부품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대로 그냥 판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저희가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기적이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30만 킬로 정도가 다 돼서 상품성의 가치가 없는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을 경우에는 아까워서라도 계속 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20만 원 넘는 중고차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태만 괜찮다면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봐요? 제가 20만 킬로 넘는 차를 보고도 잘 사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